10페이지에서 계속 하시죠. 수용까지 했고 신탁은 생략합니다. 신탁은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222페이지에 맨 위에 6번 상속. 상속은 일단 용어가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고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가 없어도 권리를 취득해요. 등기 없어도. 근데 처분하려면 등기를 해야 돼요. 상속받은 부동산 자식이 팔려면 등기를 자기 앞에 해놓고 넘겨줘야 되고, 근데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고. 언제까지 등기해야 돼요? 그런 거 없다고. 뭐가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니까. 6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개월 이내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상속세 신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금 신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다? 등기하는 거 얘기해요. 등기는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상속은 등기 권리자가 누구예요? 상속은 상속받으면 권리가 이전되는 겁니다. 일단 이것도 5년 전에 나왔는데, 상속은 뭐라고? 승계, 포괄적 승계예요. 그 권리가 어떻게 된다고? 이전되는 거예요. 이전. 등기로 치면 이전 등기예요. 어디서 어디로 이전? 누구 명의에서 누구 명의로 이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 앞으로 이전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 상속인이 뭘 이전받는 거예요? 소유권. 그럼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돌아가신 분이 지상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지상권 이전 등기. 저당권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저당권 이전 등기. 권리 이전 등기예요. 근데 보통 이전인데 이제 소유권 이전 파트에서 낸다고. 이전인데 어디? 소유권 이전 등기. 무엇을 원인으로 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그럼 등기 권리자는 상속인이죠. 받는 사람, 상속인이 등기 권리자, 피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양쪽에서 신청할 수는 없죠. 사망해서 상속받은 거니까.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권리자만으로 신청합니다. 말 들리시죠? 예, 그래서 무슨 신청이라는 얘기야? 단독 신청. 신청인 갑니다. 동그라미 2번에 신청인 기억.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결국 무슨 신청?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요 상속에서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인이 만약에 3명이다. 자식이 3명 있다고 할게요. 배우자는 없다고 할게요. 그러면 상속은 법의 규정에서 형제들이다 그러면은 균등하게 갖는 거예요. n분의 1. 3명이니까 얼마씩 갖는 거예요? 지분이? 3분의 1씩 갖는 거예요. 근데 그 3분의 1씩 상속 등기를 하는데, 상속 등기는 반드시 전원 명의로만 해줘요. 누구 명의로 등기한다고? 상속인 전원 명의로. 그럼 3명 중에서 1명 빼놓고 상속 등기 해주지는 않는다고. 반드시 누구 명의로 한다고요? 전원 명의로 해. 근데 신청은 한 사람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삼형제 갑을병이 있었다. 그럼 갑을병 이름 다 올라가도록 갑이 혼자서 해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사람은 혼자서 해줄 수도 있는데 명의는 누구 명의로? 전원 명의로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밑에 자, 니은번에 주의할 것은, 그 올해도 나온 거죠. 니은번에 자, 뭐라고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할 것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상속을 신청할 수는 없다. 자기 지분만 해달라고 할 수 없다고. 누구 명의로 해야 된다고요? 전원 명의로. 그래서요. 디귿번에 다만 상속인 중 1인은 공유를 보존행위 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 신청할 수는 있다고 해. 전원을 위해서 해줄 수는 있어요. 자기 지분만 할 수는 없다. 그럼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해달라고 신청하면 어떻게 해요? 각하예요. 왜 각하할까요? 이게 올해 기출문제예요. 왜 각하할까요? 이게 이제 뭐라는 걸 되면 29조 2호예요. 29조 2호 기억나요? 아까 1호가 뭐였죠? 29조 하면 뭐가 떠올라? 각하사유. 1호가 뭡니까? 관할 위반하면 각하한다.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에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추상적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등기할 수 없는 것들이 쭉 나오는 게 아까 밑에 검은 거 있었죠? 아까 책에 제가 밑에 검은 거에 그냥 일단 별표만 쳐두시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가보면은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 상속 신청한 것은 몇 호에서 각하한다. 2호. 등기할 수가 없다. 하려면 누구 명의로? 전원 명의로 해야 된다. 그거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요게 상속 등기가 각하 사유 문제로 낸 거예요. 2호 사유. 자, 그렇게 체크하시고 넘기세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7번 제목이 뭡니까? 유증.
유증. 유증하면은 유언으로 주는 걸 유증이라고 해요. 유언으로 주는 게 유증이고, 일단 여기 책에는 없지만 이제 유증하면은 이제 유증 관계인이 세 사람이 나와요. 세 사람. 유언을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그래요. 받을 숫자 써가지고 뭐라고 한다고요? 수증자. 유언하는 사람을 유증자라고 그래요. 유언하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유증자. 세법 시간에는 증여자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등기법 시간에는 뭐라고요? 유증자. 주는 사람 유증자, 받는 사람 수증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유언 집행자. 그 유언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유언은 살아있을 때 하죠. 유언은 생전에 하는데 효력은 돌아가셔야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돌아가신 다음에 그 생전에 한 유언을 집행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유언 집행자래요.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유언 집행자. 입으로만 한 번만 하세요. 뭐라고요? 유언 집행자. 이 유언 집행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냥 들으세요. 이런 기초 상식이 있어야지 뭐 지문을 막 읽혀야 된다고. 유언 집행자는 일단 지정 집행자가 있고 법정 집행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언으로 변호사한테 이렇게 맡길 수 있나요? 내가 유언장을 쓰면서 이렇게 또 무슨 변호사가 해주셔. 그럼 그 변호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언 집행자가 딱 지정해 줬잖아요. 그걸 지정 집행, 변호사가 유언 집행자가 되고, 따로 유언장에다가 누구를 정하지를 않았어. 유언 집행자를. 그러면 상속인이 유언 집행자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예, 법으로 상속인이 곧 뭐가 된다? 유언 집행. 따로 정한 사람이 없으면. 그런데 이런 개념인데 우리 등기법 조문 표현은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 이렇게 병렬적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푸실 때는 유언 집행자 그러나 상속인 그러나 같은 개념으로 보세요. 유언 집행자가 곧 누구다? 상속인이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3명 유증자 하는 사람, 받는 사람, 수증자, 그다음에 유언 집행자 이 3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증의 종류가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어요. 뭐랑 뭐가 있다고요?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어요. 우리 거기 유증에서 첫째 줄에 유증이라는 술거리는 포괄 유증, 특정 유증 불문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첫째 줄에 포괄 유증, 특정 유증 불문하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일단 이게 무슨 유증이 포괄 유증이고 뭐가 특정 유증이냐면, 포괄 유증은 유언으로 주는데 지분으로 주는 거예요. 지분으로 주는 걸 뭐라고 한다? 포괄 유증. 포괄 유증. 써주세요. 지분. 지분으로 주는 게 무슨 유증?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은 특정하는 거예요. 재산을 특정하는 거, 지칭하는 거예요. 딱딱 찍어서 주는 건 무슨 유증? 특정 유증.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은 뭐라고요? 지분으로 주는 거예요. 지분. 개념이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유증 문제를 풀거든요. 이 포괄 유증은요, 지분으로 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법적 성질이 상속과 똑같아요. 상속처럼 등기가 없어도 물권 변동이 생겨요. 포괄적 승계라서 그래요. 네, 포괄 유증은 뭐가 없어도 된다고? 등기가 없어도 수증자가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특정 유증은 특정 승계라서 등기를 받아가야 수증자가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민법 얘기인데 등기법 시험 문제로도 냈어요. 그럼 만약에 제가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중에서 2분의 1은 우리 모교에 기부하고 4분의 1은 우리 집사람한테 주고 4분의 1은 우리 아들에게 줘라.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이게 무슨 유증이죠? 포괄 유증. 어떻게 얘기했죠, 제가? 지분으로 얘기했죠. 그럼 제가 죽으면 제 권리 재산 중에서 2분의 1은 우리 모교가 갖는 거예요. 뭘 안 해도. 등기를 안 해도 갖는 거라고.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유언할 때 내가 죽으면 용인에 있는 땅은 우리 모교에 기부하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우리 집사람한테 주어라. 이게 무슨 유증이죠? 이게 어디 있는 땅, 어디 아파트 이렇게 딱 지칭한 게 특정 유증. 그러면 그 용인에 있는 땅을 우리 모교 앞으로 등기가 돼야 모교가 갖는 거예요. 예. 특정 유증은 뭘 해야? 등기를 해야 갖는 거라고. 그러면 포괄 유증과 특정 유증은 제가 어떤 차이라고 그랬죠? 포괄 유증은 지분으로 주는 거. 특정 유증은 딱딱 정해서 주는 게 특정 유증. 그럼 포괄 유증, 특정 유증, 포괄 유증, 특정 유증 누구에게 하는 거죠?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간혹 오해하시는 게 포괄 유증은 상속인한테 주는 게 포괄 유증이다. 그런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유증할 수도 있고
옆집 아줌마한테 포괄 유증할 수도 있는 거라고. 그래서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의 구분이에요. 포괄 유증은 어떻게 주는 거? 지분으로 얘기하는 거. 특정 유증은 딱딱 정해서 주는 거. 이렇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포괄 유증은 등기가 없어도 물권 변동 생긴다 그랬죠. 포괄 유증은 등기가 없어도 취득해. 근데 처분하려면 상속처럼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럼 등기를 받아놓고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등기하는 방법은 포괄이나 특정이나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예, 등기 절차는 포괄 유증이나 특정 유증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갑이 A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A 부동산을 을에게 주어라. 이게 지금 뭐죠? 유증이죠. 예, 그럼 갑을 뭐라 부르고? 유증자. 을을 수증자 이렇게 하고요. 예. 그다음에 갑한테 상속인이 있었어요. 상속인이 건 누구죠? 유언 집행자. 그래서 아까 유언 관계인 그럼 세 사람, 유증자, 수증자, 유언, 집행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갑이 유언을 남긴 상태에서 사망. 자, 사망합니다. 자, 그럼 이 소유권은 어디로 가요? 갑이 사망했어. 이 소유권은 어디로 가요? 네? 일로 가죠, 일로. 일로 가자. 이거 좀 특정 유증인가요? 아까 뭐라냐? 갑이 내가 죽으면 A 부동산을 을한테 주어라. 무슨 유증? 특정 유증.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상속이죠? 부자지간이라고. 그럼 뭐예요? 상속은 등기가 없어도 가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소유권이 가요? 병한테 갑니다. 예, 소유권이 사망하는 순간 누구 거 돼? 병 거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상속이잖아요. 상속. 근데 상속하고 유증이 충돌하면 유증이 우선하는 거예요. 상속은 법의 규정에서 취득하는 거고 유언은 갑의 의사에서 주는 거예요. 예, 그럼 누구에게 더 중요해? 갑의 의사가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갑이 아무런 유언도 없이 사망하면 최종적으로 누구 거? 병 거 되는 건데 아버지가 유언을 이건 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누구한테 갔다가 상속인한테 갔다가 상속인이 아버지 뜻을 따라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을한테 주는 겁니다. 그럼 제가 그린 이게 실제 권리 변동의 과정이에요. 어디로 갔다가 상속인한테 갔다가 상속인이 누구한테? 수증자한테 준다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민법 공부하는 게 아니라 등기법 공부하는 거죠. 등기하는 거잖아요. 등기를 어떻게 하냐 이게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뭐인 거? 유증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런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직접 가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명의는 어디서 어디로? 갑에서 을로. 그럼 이제 일반적인 지문으로 나올 때는 유증자에서 수증자 앞으로 직접 등기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문장에 무슨 말이 들어가요? 상속 등기를 거칠 필요가 없이 그런 말이 들어가는 이유가 이런 민법적 이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그럼 이 등기는 공동신청, 단독신청. 네? 중요한 게 공동신청. 공동신청. 자, 등기 권리자가 누굴까요? 등기 권리자. 자, 이 등기 받는 사람. 을이잖아요, 을. 예, 그러니까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 해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유언, 집행자. 갑은 사망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준 거예요? 유언, 집행자가 해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해드리지만 유언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유언 집행자예요. 누가 협조를 해줘야 돼. 유언 집행자. 그 유언 집행자 요 자식이 이거 안 주겠대. 버텨. 그럼 을이 소송 걸어서 판결을 얻어서 하는 거예요. 판결을 얻어야 단독으로 되는 거라고. 그래서 유증은 무슨 신청이다? 공동신청. 잊지 마세요. 공동신청. 누가 등기 의무자?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 누가 등기 권리자?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 공동신청 잊지 마세요. 자, 상속은 단독신청이죠. 상속은 단독신청. 유증은 공동신청 잊지 마시라고. 예. 자, 읽어봅니다. 223페이지 7번의 1 신청인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7번의 1이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 특정 유증을 불문하고 체크하세요.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를 등기 의무자 와요. 공동 신청해야 된다. 그다음에 등기원인은 몇 년 몇 월 며칠 유증 이렇게 씁니다. 그때 날짜는 무슨 날짜가 될까요? 사망한 날짜겠죠. 사망했을 때 유언의 효력이 생기니까. 근데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언에 조건 붙일 수도 있습니다. 유언에 조건 붙일 수 있다고. 그럴 때는 사망한 날을 날짜를 쓰는 게 아니라 무슨 날? 조건이 성취된 날. 조건. 제가 죽으면서 저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은 내가 죽으면 우리 아들한테 주어라 했어요. 이게 유언이죠. 유언으로 했어요. 그럼 언제 갖는 거예요?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 대학교 들어가면 주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언제 효력이 생겨요? 죽었다고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대학교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날짜? 대학교에 붙은 날짜를. 됐죠? 조건이 성취한 날. 자, 거기까지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기억 갑니다. 4번의 기억. 등기 실행. 자, 기억 읽을까요? 유증을 4번의 기억. 유증을 원하는 소유권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용자명의로 등기 신청한다. 됐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용자명의로 등기 신청한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맨 밑에 6번 유류분과의 관계 한 3번 나왔는데 유류분이 뭔가 유류분? 유류분. 그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이에요.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을 뭐라고 한다? 유류분이라고 그래요. 유류분. 유류분. 그러니까 왜 이 민법에 이제 이 제도가 있냐면은 왜냐면 아까 제가 상속하고 유언하고 충돌하면 뭐가 우선한다고요? 유언이 우선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버지가 유언하면서 전 재산을 주어라 그랬어요. 전 재산을 을한테 주어라. 그러면은 이게 우선하니까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속인이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죠. 뭐가 우선하니까. 유언이 우선하는 거니까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민법에 요 상속인을 보호해 주려고 만든 제도예요. 누구를 보호하는 제도?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언으로 다 줘라 해도 최소한 받는 몫이 있다고. 누가?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을 뭐라고 한다? 유류분 그래 유류분. 그래서 원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보장받습니다. 2분의 1. 그걸 유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냐면 이게 이 A 부동산이 20억짜리예요. 20억짜리. 이것밖에 없어. 갑한테 재산이. 그러면 자식은 병 혼자고요. 그럼 유언 없이 돌아가시면 다 내 거죠. 돌아가시면 다 내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전 재산을 다 주어라 그러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나 보장받는? 2분의 1은 보장받는다고. 이해되죠? 그럼 20억 중에서 얼마? 10억은 보장받아요. 그 10억을 유류분이라고 한다고. 상속의 유류분.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40억짜리 B부동산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총 재산이 얼마죠? 60억이에요. 60억. 60억인데 그럼 60억 중에서 유류분은 얼마? 60억 전 재산 중에서 2분의 1은 상속인 몫이라고. 그럼 얼마야? 30억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A 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줄 때 이 병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침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나머지 재산이 40억짜리가 또 있으면 총 얼마예요? 60억 중에서 유류분은 얼마? 30억. 그럼 20억짜리 넘겨줘도 병은 40억 갖냐고. 40억 가니까 이거 넘겨줘도 병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40억짜리가 아니라 여기에 10억짜리 있어. 그러면 총 재산이 30억이니까 유류분은 얼마? 15억. 그럼 15억인데 20억짜리를 넘겨주면 5억이 부족하죠? 그럼 20억 넘겨주면 병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 등기를 해줄 때 유류분을 침해할 수도 있고 침해하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등기한이 판단할 수는 없다고. 왜냐하면 등기한은 요 등기만 해주는 거죠. 요 등기만 해주는 건데 이게 유류분을 침해하냐 침해하지 않느냐는 것은 뭘 더 봐야 돼. 다른 재산이 더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등기한은 그런 거 심사할 권한이 없다라 했잖아요. 요 등기 서류만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는 다 된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이 있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상속인의 반환 청구해서 받아가는 것이지 당장 등기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글을 읽어볼까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신청이 맨 밑에 유류분 7번, 6번 읽고 있는 거예요.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다른 상속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하는 이를 수리한다. 각하한다. 그럼 틀려요. 유류분을 침해하더라도 등기는 다 된다. 된다. 자, 그래서 유증. 유증은 공동신청 잊지 마세요. 유증은 공동신청. 누가 해줘야 된다고? 유언 집행자. 유언 집행자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번. 제목이 뭡니까? 진정명의회복. 진정명. 그러니까 올해 민법 문제로 냈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등기법 하다 보면 등기법 시험 문제, 민법 문제가 나오고요. 민법 시험 문제, 등기법 얘기가 나오고 막 어차피 등기법도 민법의 부속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호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올해 진정명의회복 등기가 민법 문제로 냈던데. 자, 이 진정명의회복은 뭐냐면 진정한 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뭐 한 게 아니냐? 거래한 게 아니에요. 거래한 게 아니고 진정한 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개념은 원인 일자가 없다. 그다음에 각종 인허가가 필요 없다. 제가 지금 칠판에 써드린 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별로 핵심이 되는 거 적어드린 겁니다. 핵심 되는 거. 책은 다시 체크해 드릴게요. 자, 갑을사의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한 상태야. 자, 등기까지 했는데요. 사실은 이 매매가 무효래요. 매매. 그럼 이 등기 원인이 뭐죠? 등기 원인, 매매.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우리 지난번에 판례 논리. 등기 원인이 무효면 등기가 무효다. 기억나시나요? 등기 원인이 무효면 뭐가 무효예요? 등기가 무효. 그럼 등기가 무효면 소유권 이전도 무효인 거죠? 예, 그럼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거니까 소유자는 누구? 실체상, 갑. 갑이 소유자예요. 그럼 이 등기가 무효니까 이 등기를 어떻게 할까? 말소 등기하죠. 그럼 누구 명의로 돌아가요? 갑 명의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근데 말소 등기로 안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그래서 막 학자들끼리 싸운 거죠. 예,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로 다시 하려면 이 등기가 유효하다는 게 전제죠. 이게 유효해야 이걸 놔둔 상태에서 또 등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등기가 지금 뭐라고? 무효. 무효니까 뭐가 맞아? 말소 등기가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 판례는 우리 어차피 판례하는 거니까 판례는 말소 등기로 하건 이전 등기로 하건 어쨌든 갑명의로 나오는 건 똑같은 결과죠. 이걸 말소해서 갑명의로 돌리나 다시 갑 앞으로 이전 등기로 하나 어쨌든 소유자가 갑으로 나오는 거는 똑같냐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억나시죠? 지난번에 했던 판례. 판례는 등기는 현재의 결과만 일치하면 된다. 현재 권리자만 제대로 나오면 되는 거지 중간 생략 때도 상관없나요? 중간 생략 등도 유효하고 그죠? 예, 허위 원인의 등기도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요 등기도 허용한다. 무슨 등기로 해도 된다. 이전 등기로 해도 된다. 무슨 등기로 안 하고. 말소 등기로 안 하고. 이때 요 이전 등기 하는 대신에 원인을 진정 명의회복 이렇게 적으라고. 뭐라고 적으라고요? 진정 명의회복. 진정한 권리자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이전되는 거죠? 지금 무슨 등기죠?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언제 이전되는 거죠? 언제? 그런 게 없죠. 원래부터 무효니까 원래부터 누구 거예요? 갑 거잖아요. 그럼 언제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원인은 적는데 원인은 뭐라고? 진정 명예회복 이렇게 적는데 날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 일자를 안 써요. 예, 그 다음에 이 진정 명예회복 등기하는데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서를 내야 될까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아직 안 배웠다 해도 이제 국어 하시면 돼. 무슨 허가? 토지거래 허가. 뭐 했으면? 거래했으면 뭐 받아라? 허가 받으라 이런 말 뜻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진정 명예회복은 거래한 게 아니죠. 원래 권리자한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한 게 없으니까 거래 허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제도들, 인허가들 다 필요 없는 거라고. 검인 받을 필요 없네요. 아까 검인은 언제 받는다? 개소위. 계약일 때 계약이 아니라 원래 이 사람은 검인 받을 필요가 없고. 만약에 농지라고 생각할게요. 농지. 그럼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 취득 자격이 있어야 돼요. 뭐야? 농지 취득 자격이 돼야 돼. 그래서 농지법처럼 공법처럼 하실 거라고.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무슨 자격? 농지를 취득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게 농지 취득 자격이에요. 이게 농지야. 그럼 농지에 대해서 진정 명의복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럼 갑에 농취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자격이라고? 농지 취득. 그럼 갑이 지금 취득하는 거예요. 원래 갑 거라니까.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갖고 오니까 농지 취득 자격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일 때는 진정 명의회복일 때는 그래서 아까 제가 적어드린 게 그 말이에요. 진정 명의회복은 거래 개념이 없는 거죠. 원래 그 사람 거잖아. 그러니까 거래 날짜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고 날짜가 없고 그다음에 거래에 필요한 인허가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진정 명의회복 등기는 공동 신청일까요? 단독 신청일까요? 그림 다시 보여드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공동 신청이지. 이거 이전 등기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 갑. 그럼 갑이 누구 명의로 돼 있는 걸 지금? 을명이 되는 거 혼자 마음대로 가져올 수는 없죠. 갑이 누구에게 청구? 을에게 청구해서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말소 등기로 하건 이전 등기로 하건 신청은 공동 신청. 을이 안 해주면 소송 걸어서 판결을 얻어야 단답합니다. 그래서 진정명의복도 원칙은 공동 신청. 예. 자,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223페이지 맨 밑에 의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라 함은 등기 원인의 무효 등으로 인하여 현재 등기 명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라고 할 때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말소 등기로 안 하고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무슨 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진정 명예회복 등기.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됐고요. 자, 동그라미 3번 있습니다. 뒷장이요. 뒷장. 동그라미 3번. 신청정보의 기록상 신청정보의 등기 목적은 뭐라고 쓰고? 등기 목적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 근데 원인 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게 그거예요. 원인 일자는 없다. 원인 일자는 없다. 그 다음에 첨부정보에 첨부정보 4번 토지거래허가증 내요. 거래한 거 없어요. 거래허가증 필요 없고 농지 취득자격증명 필요가 없고 바로 밑에 줄 검인도 받을 필요가 없고 바로 밑에 줄 검인 받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 다 필요 없다고요. 다 필요 없어요. 뭐일 때는 진정 명예회복일 때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제목이 공동소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아까 무슨 등기했죠? 최초 등기,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원인별로 쭉 보신 거죠? 진정명예까지 보시고 근데 마지막 공동소유. 공동소유는 적지 마시고 세 종류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쭉 있는데 결론이 정리가 잘 되어 있죠. 226페이지.
자, 공동소유는 종류가 3개예요. 뭐뭐뭐 공유, 공유, 그 다음에 합유, 그 다음에 총유. 이게 이제 민법에 공동소유가 3개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동소유가 뭐고? 공유예요, 공유. 일반적으로 다 공유. 그럼 요거 합유 언제 배웠더라? 조합할 때. 자, 조합 재산은 누구 거죠? 조합원들. 조합 자체는 권리자가 아니다. 예, 당사자들 갈 때. 그럼 조합 재산은 누구 거? 조합원들. 그 조합원은 몇 명 이상? 2명 이상. 그래서 지난번에 쓰셨죠. 조합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조합. 그래서 그 2인 이상이니까 조합원은 몇 명 이상? 2인 이상. 그럼 조합재산은 그 조합원 2인 이상이 같이 소유하는 거죠? 공동으로 소유하는데 그 공동소유 이름을 뭐라고 한다? 합유. 조합에서 따온 거예요. 합유라고 그래요. 그럼 합유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조합원. 네. 그 다음에 비법인 사단. 비법인 사단은 권리자가 될 수 없죠. 권리 능력이 없잖아요. 지금 당사자 능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권리 능력. 권리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2사람만. 자연인하고 법인. 자연인하고 법인만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럼 문중 같은 비법인 사단은 뭐가 아니니까 법인이 아니니까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권리자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권리자로 써준다 그랬죠. 등기부에는 문중 비법인 사단도 등기될 수는 있다. 근데 민법상으로는 비법인 사단은 권리자가 아니에요. 그럼 문중 땅은 누구 거예요? 문중 사람들 구성원. 그럼 문중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거라고. 그 공동 소유를 총유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총유. 그래서 일단 이게 민법전에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 공동소유는 3가지.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이제 등기 공부하는 거예요. 등기. 그럼 요 3가지 형태의 등기 중에서 요 등기는 없어요. 총유 등기라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총유 관계일 때는 누구 이름으로 그냥 등기해. 그냥 문중이 소유자인 것처럼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법인 사단 단독 소유 형태로 등기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기부에 나오는 공동 소유 형태 등기는 2개밖에 없어요. 요거하고 요거밖에 없다고. 무슨 등기하고 무슨 등기? 공유 등기하고 합유 등기. 공유 등기하고 합유 등기.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공유 등기하고 합유 등기의 차이점. 공유는 지분을 써요. 여러분들 아까 상속인이 3명이면 공유예요. 아까 상속인 3명이 같이 소유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뭐라고? 공유. 그러니까 조합이란 말 안 나오는 이상 다 나머지는 뭐래요? 공유. 그럼 지분 있나요? 아까 3명이면 3분의 1씩 지분 있잖아요. 그럼 지분 다 써야 된다고. 그래서 공유일 때는 꼭 뭘 써라? 지분을 써야 돼요. 근데 합유일 때는 지분을 안 써요. 합유일 때는 뭘 안 쓴다고? 지분 안 씁니다. 지분. 여러분들 지분 양도 되나? 지분 양도 돼요. 그럼 지분권자가 바뀌면 지분 이전 등기한다고. 무슨 등기요? 이전 등기. 그럼 이전 등기라는 말이 나오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지분 이전 등기라는 말이 나오려면 지분이 등기부에 쓰여 있어야 이전 등기라는 게 있죠. 근데 합유는 뭐가 안 나와. 지분이 안 나니까 이전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합유에서는 합유자가 바뀌었다. 합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조합원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경 등기라고 그래요. 이전 등기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다고? 변경 등기. 공유자가 바뀌면 이전 등기. 예. 그래서 공유일 때는 무슨 등기요? 이전. 합유일 때는 변경. 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이전, 변경. 그래서 예. 합유면 뭐요? 변경. 공유면 뭐라고요? 이전. 그래서 합유일 때 이전이라는 말은 무조건 X입니다. 합유일 때 이전이라는 글씨 들어가면 무조건 X라고. 예. 이전은 언제 나온다고요? 공유일 때 나온다. 공유. 그래서 요 표 기억하시면 돼요. 요 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공동소유고 한매권 등기는 생략합니다. 예. 한매권 등기 생략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고요. 예. 229페이지 나오는 게 뭡니까? 지상권서부터 이제 용의권 나오는데 내용상 끊을게요. 예. 좀 시간은 좀 그런데 여기서 끊었다가 새로 이제 소유권 외에 걸리는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시죠.